2031년 7월 25일 금요일 인기 아이돌 태풍의 쇼케이스 현장이었습니다. 나야 나. 우리 아이 여기 있어. 오빠 우리 좀 봐줘. 한 여성의 외침과 아이의 울음. 그날 영상 속엔 태풍의 멤버 김보곤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담겨 있었죠. 연예계에 흔할 법한 이 치정극은 사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보곤과 소속사 그래피는 사실 무근을 주장합니다.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요. 그와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그녀를 고소하죠. 당사자 나사렛 씨는 저희 알고 싶지 않아 측에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오빠의 아이 맞아요. 전국 투어 콘서트가 끝난 밤이었어요. 백제 호텔이었죠. 이태원이 내려 보이는 수영장이요. 오빠는 라운지에서 필스너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는 무척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저희는 퍼즐을 짜맞췄죠. 김보건 씨가 수영장 라운지에 갔나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 김보건 씨가 맥주 마시고 멤버들이랑 놀았어요. 관광객인지 일행인지 여성분들하고 노는 것도 봤고요. 나사렛와 정확히 일치하는 목격담. 하지만 우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너무 구체적이었죠.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러던 중 그녀가 팬클럽 내에서 유명한 사생팬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못된 년이에요. 오빠 집에도 무단 침입하고요. 구치소 한 번 갔어요. 막 택배로 자기 속옷을 보내지 않나? 완전 미친년이라니까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마당에 오빠랑 그 여자가 하룻밤? 말도 안 되죠. 사실 친자 확인만 하면 풀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나사렛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미쳤다였죠.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보곤 역시 유전자 검사에 순순히 응했죠. 그리고 나온 결과, 김보곤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검사 결과 후에 뒤늦게 밝혀진 사실, 김보곤의 여성 편력. 찍지 말라고. 당신들 영어 몰라? 고소당하고 싶어? 파파라치들은 이때다 싶어 모아뒀던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임신과 낙태 요구를 반복했던 사실이 밝혀졌죠. 사랑인 줄 알았다가 배신당한 한 여성은 지금까지도 공황 발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죠. 추기파는 김보건은 당장 탈퇴하라. 오랜 칩거 끝에 모습을 드러낸 김보건. 그는 저희 알고 싶지 않아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제작진과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진짜 그 여자랑 안 잤어요. 믿어주세요. 제 정자가 도난당한 거예요. 증인도 있어요. 정자은행이나 뭐 그런 곳에서 나사렛 씨가 절도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말해도 안 믿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 도난이에요. 해킹이요. 여러분은 이 말이 믿기십니까? 저희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의 얼굴로 성형하는 시대, 범죄자의 뇌를 수술해서 선인으로 바꾸는 시대, 그런 시대에도 유전자를 해킹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은 마법같이 들립니다. 김보건 씨의 인터뷰를 마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왜 무센으로 정보를 훔치는 거예요. 와이파이 뭐 비슷한 그런 걸로 제 정자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훔쳤다고 치고요.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훔쳤다고요. 그러면 훔친 다음에는요? 실제 정자를 가져간 게 아니라 무슨 데이터처럼 해킹했다는 거잖아요. 프린트를 했겠죠. 블루투스로 정보를 가져가서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돼요? 지 몸에 프린터 심어서 제 정자 프린트 했겠죠. 우리는 이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탐문 끝에 그가 이 얘기를 자신의 팬클럽 회장에게 들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직접 들은 거예요. 나사렛 회원은 떠벌이었어요. 자기가 오빠랑 뭐 차를 마셨네? 사진을 찍고서 오빠가 사인을 해줬네. 만나는 회원들한테마다 말해요. 한 번은 저한테 오더니 뭐가 좋은지 엄청 쪼개더라고요. 그러곤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무슨 장비를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세포를 해킹하는 장비라나 뭐라나? 그냥 또 미친 소리 하나 싶었죠. 근데 그때 배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애기 그랬던 것 같았어요. 이 증언이 있고 얼마 뒤 이번엔 나사렛 씨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PD님도 아시죠? SF 다큐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다는 거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럼 정말 김보건 씨와 하룻밤을 보내신 거네요? 당연하죠. 로맨틱하고 짜릿한 밤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보근 오빠 아이기도 하고요. 그걸 인정받고 싶어요. 소망이라면 오빠와 제가 가정을 꾸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저희 알고 싶지 않아 팀이 그녀에게서 받은 인상은 이렇습니다. 당신들도 그런 기술이 마법이란 걸 알잖아. 그런 게 정말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저희 팀을 한참 잘못 보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는 마법이 세상에 없듯 불가능한 기술 따윈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이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전자나 세포를 레이더나 무선 기술로 해킹하는 기술이 있나요? 네? 유전자 해킹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일단 핵심 기술인 위상 배열 양자 빔포밍. 네, 나노봇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개발됐죠. 이건 적어도 탱크 정도 되는 크기의 기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과학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요? 근반년 사이에 엑슬리스사에서 소형 양자빔 포밍 기기를 개발했다는 소문이 돌아다녔습니다. 불임이신가요? 아이를 가지기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책임집니다. 엑슬리스, 당신의 새 생명을 책임집니다. 생체정보 및 생명공학 회사인 엑슬리스사는 난임이나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여성 동성 커플 간의 임신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자금의 상당 부분을 R&D에 쏟아붓고 있었죠. 하지만 본사는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당사는 보안 규정이 엄격해서 누구와도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과학계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는 어떤 소문. 과연 실체가 무엇일까? 이제 논쟁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냐에서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냐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진짜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썼으니까요. 저는 나사렛을 사랑하는 남자이고 지금 그녀의 뱃속에 제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나사렛이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지난번보다 배가 부른 채로 말이죠. 얼마 뒤 나사렛씨는 제작진에게 고백합니다. 다 맞아요. 오빠 정작을 해킹했어요. 그리고 저도 피해자예요. 지금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요. 이 사건은 대중에게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누군가 내 생체 정보를 해킹해서 유전자를 도둑질하고 그것을 이용해 내 유전자로 임신을 하거나 혹은 남의 유전자로 임신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공포.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현재 무선 생식 블루투스 임신 사건을 계기로 길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에선 긴급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전파를 막는다고 해서 콘크리트 방패를 들고 왔어요. 이 주물럭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친구는 5탄에 주물럭 가득 챙겼어요. 해당 기술은 명백하게 법 위반입니다. 만약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긴급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무선 생식 블루투스 임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술의 존재 여부였죠. 스캐너는 이미 파기됐고 정자를 어떻게 자신 혹은 상대 여성에게 심을 수 있는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엑슬리스사는 현재 묵묵부답입니다. 정부 측 발표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엑슬리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그 기술이 세상에 드러났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내부자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엑슬리스사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책임자였죠. 황동석 박사님, 국민들이 궁금한 건 어떻게 정자를 여성 신체에 심느냐입니다. 스캐너의 존재야. 당사자가 자백했고 기기도 국수본에서 확보했지만 성기 삽입이나 도구 없이 정자를 심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사람들이 스캐너라고 하지만 사실 나노봇 컨트롤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캐너를 리모트 컨트롤러로 사용해서 상대의 몸 안에 있는 나노봇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유전 정보를 재편집해서 새로운 유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자의 머리는 DNA와 프로타민, 아크로솜으로 구성되고 미토콘드리아와 미세소간 디네인으로 이루어졌죠. 나머지는 아연, 과당, 칼슘, 지질 등이 포함됩니다. 결합이야 어찌됐든 그 재료들 전부가 여성 몸에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DNA는 다르잖아요. 쌍둥이가 아닌 이상 다 다른데
거기다 여성에겐 Y염 색채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DNA도 따지고 보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배열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캐너를 이용해서 체내의 나노봇을 조종하면 체내에 있는 물질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남자의 유전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 비민지 먼지로 그것들을 재배열하고 여성 난소 근처에서 여자의 세포로 정자를 만들었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민간에 나타난 겁니까? 전 기술의 존재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고 이후의 내부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기술이 유출됐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실험인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과 장비를 정부가 통제하면서 일단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바로 나사렛 씨가 낳은 아이, 그리고 지금 잉태 중인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다시금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당사자가 많아서 번갈아서 발언권을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쁜 놈입니다. 그동안 인생 헛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모든 여성분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그건 도둑질이었습니다. 도둑이 낳은 자식이 어떻게 제 아이입니까? 네. 저도 나쁜 년이에요. 거짓말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오빠의 아이가 맞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유전자로 친자 확인이 되면 자식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판결도 곧 나올 텐데 오빠가 저와 아이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례의 배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당장 친자 확인하면 제 아이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보셨죠? 사례는 산부인과를 전전하면서 아이를 지워줄 의사를 찾고 있어요. 아이가 불쌍하지 않나요? 자기 배로 품은 아이를 지우려는 사례가 밉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나쁜 년 맞아요. 하지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어요. 저 녀석은 강도예요. 이 아이를 가져서 절 협박하겠다고 제 몸을 뺏은 인간이라고요. 설사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전 키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아니거든요. 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건 내 아이가 아니야. 내 유전자랑 같다고 내 아이야? 복제품이잖아. 야, 너 사례한테 삿대질하지 마. 네 아이까지 내가 키울 테니까 사례한테서 떨어져. 야, 이 새끼야!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이야? 이 치정극은 정치권에서도 직접 언급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지금 법이 과학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새로운 게이트 때도 거의 이것과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남성의 동의 없이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하여 시험관 시술을 할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말입니다. 저희 위원회와 여야 범정치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새로운 게이트. 고아남 수술을 앞둔 새로운 국회의원의 전 남편은 이혼 전 병원에 정자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생산이 어려웠던 그에겐 마지막 남은 정자였죠. 이혼 후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수정란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걸 전 부인인 새로운 의원이 가로채 여러분, 자신에게 이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결국 새로운은 인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남편은 기각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죠.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동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아이입니까? 이 논쟁에 매우 색다른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설 작가로도 유명한 박구름 씨였죠. 자식을 왜 낳을까요? 사랑해서 낳을까요? 물론 사랑을 부정하지 않아요. 제 부모님은 분명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낳으셨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생은 부모의 욕망에서 시작돼요. 어쩔 수 없이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면이 있죠. 가장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이 세상에 오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부모의 선택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이트나 무선생식 블루투스 임신 사건에서 아이의 의사나 아이가 살아갈 환경을 고려한 부모가 있었나요? 인간은 나무와 같아요. 어떤 땅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크죠. 부모 양쪽이나 한쪽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는 행복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부모를 원망할까요? 전쟁과 기아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범죄와 질병이 만연한 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정된 죽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간의 삶을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자식 관계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봤으면 해요. 설사 물질주의처럼 보일지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주요 주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물질로서 바라본 인간의 생과 맥락이라는 점에서 이 인터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사렛 씨는 지금도 산부인과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치열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내기까지 벌어지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죠. 우리는 카메라의 마지막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진흙탕 같은 싸움 속에선 시야가 흐려지는 법이었죠. 하지만 딱 두 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시리즈에서 가장 짧은 엔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치정극이나 막장극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 선택권과 의식 없이 잉태된 모든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알고 싶지 않아입니다. 저는 금군이었습니다.